왜 스트레스가 무서운 걸까요? 진짜 무서운 건 스트레스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나를 살리려고 켠 비상방어벨이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멈추지 않고 울려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날 있으셨습니까?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뒷목은 뻣뻣하고 머리는 묵직합니다. 손끝은 차가운데 얼굴은 괜히 화끈거립니다. 숨은 가빠지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단 음식이 당깁니다. 초콜릿, 달달한 커피, 빵, 과자.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몸이 자꾸 빠른 에너지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를 자주 이렇게 넘깁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오늘은 이 신호를 조금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전투 태세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몸은 진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생각보다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옛날 사람이 숲길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몸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쳐, 싸워, 살아남아. 바로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숨은 가빠집니다. 혈관은 긴장하고 피는 더 세게 밀려나갑니다. 근육은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몸 전체가 생존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숲속 호랑이를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매일 호랑이와 싸웁니다. 카드값 걱정, 병원비 걱정, 억울한 말 한마디,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밖에는 호랑이가 없는데 몸속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기서부터 혈액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숨은 짧아지고 혈관은 긴장하기 쉽습니다. 평소 혈액 흐름이 잔잔한 강물 같았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몸속 혈액은 갑자기 물살이 빨라진 강처럼 변합니다. 피가 더 세게 밀려나가고 혈관벽은 그 압력을 받아냅니다. 몸은 말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야.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 빨리 움직일 준비를 해. 이 반응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똑똑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계속됩니다. 침대에 누워도 계속됩니다. 밥을 먹어도 계속됩니다. 몸은 계속 전투 중인데 현실에 우리는 앉아서 걱정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몸의 피로가 쌓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혈관은 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육은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겁을 냅니다. 뒷목이 당기는데 혹시 혈관이 막힌 건 아닐까? 물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두통이나 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절대 스트레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날마다 턱을 꽉 깨물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숨을 참고 있었다면 뒷목은 범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뒷목이 말하는 겁니다. 숨 좀 쉬어. 어깨 힘 좀 빼. 턱을 풀어. 이제 몸을 안전하게 해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세도 바뀝니다. 턱은 앞으로 나오고 어금니는 꽉 물립니다. 어깨는 귀 쪽으로 올라가고 목 뒤 근육은 계속 당겨집니다. 그 자세로 1시간, 2시간 버티면 뒷목이 뻣뻣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길까요? 이것도 의지력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몸 입장에서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인 몸은 빠른 연료를 원합니다. 설탕은 빠르고 달달한 커피와 빵은 빠르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설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이 비상사태를 끝낼 진정입니다. 단 음식을 집어들기 전에 딱 1분만 멈춰보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멈춤이 자동 반응을 끊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동 반응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먹고, 속상하면 바로 마시고, 불안하면 바로 찾는 것. 이 흐름이 반복되면 혈당도 출렁이기 쉬워지고, 잠도 흐트러지고, 몸은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잠을 무너뜨리고, 식습관을 흐트러뜨리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고, 다시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 이 악순환이 무서운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 몸은 더 쉽게 단 음식을 찾고, 피곤하니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스트레스로 올라온 에너지는 몸속에 남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회복 장치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면 몸은 자꾸 비상출동을 반복합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소방차를 계속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마음을 편하게 먹자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몸에 직접 위험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내뱉는 말, 속상할 때 바로 집어드는 음식, 불안할 때 바로 확인하는 휴대폰. 이 3가지는 비상벨을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멈추세요.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휴대폰을 보기 전에 어깨 한 번 내리기. 이 작은 멈춤이 몸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뛰지 않아도 돼. 둘째, 내쉬는 숨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가슴 위에서 짧게 맴돕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하나, 둘, 셋.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안전하구나. 셋째, 가볍게 움직이세요. 스트레스는 몸을 전투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어깨를 천천히 돌리세요. 손을 털어주세요. 복도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집 앞을 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통해 위험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 혈관, 근육, 호흡, 식욕이 함께 반응합니다. 하지만 몸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1분 멈추기, 길게 내쉬기, 가볍게 움직이기. 이 3가지는 몸에게 보내는 위험 종료 신호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심한 가슴 통증, 숨참과 식은땀이 있다면 절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질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늘 흐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계속 흔들리게 둘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게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뒷목으로 말하고, 가슴 두근거림으로 말하고, 짧아진 숨으로 말하고, 단 음식이 당기는 신호로 말합니다. 그 신호를 겁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내가 지금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신호들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잘 버텨낸 당신, 이제 긴장 좀 풀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